다시 오셨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계속 튕기고 이래가지고 예, 죄송하고요. 예, 이게 이 버전 업데이트를 해야지 공유가 된다고 해서 예, 빠르게 예, 하고 왔고요. 이제 무리 없이 돼야 되는데 어허, 잘 되나요, 여러분? 아니요. 안 돼요? 저도 당황스럽네. 강의 자료가 이게 참 심하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은 네. 어, 제가 여러분 잠시만요. 이 번호가 음, 여러분 이거 죄송한데 저 회의 번호 한 번만 좀 채팅방에 좀 쳐줄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 제가 아이패드로 들어가서 아이패드에 있는 자료를 그냥 공유하기로 그냥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하거든요. 혹시 이걸로는 이게 예비용으로 켜놓고 여기다가 채팅방에다가 이 참가할 수 있는 회의 번호 한 번만 좀 입력해 줄래요? 제가 이게 급히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정신이 없어서요. 이게 8로 시작하는 저희 회의 번호 한 번만 좀 알려주시면 비밀번호는 아는데 예 고맙습니다. 808 네 고마워요. 비밀번호가 뭐였죠? 아 나 갑자기 또 111 웃어요. 네, 하나 둘 셋 5 4
네. 11154 맞는데? 왜 안 되지? 당황스럽다. 아, 됐네요. 제가 또 하나 들어왔거든요. Recording in progress. 음소거 해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얘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잘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예. 예. 참 잘 안 되네요. 네. 아, 이것도 안 되고. 예, 그러면 그냥 잠시 요거를 받아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희가 교과서 펴 주시면요,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좀 설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이걸 호스트를 바꿔가지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나요? 약간 조금 네. 울리게 되는 건 조금 제가 천천히 얘기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 마이크 지금 두 개 켜져 있을 텐데 한쪽 끄시면 목소리 안 울려요. 잠시만요. 한쪽만 키긴 했는데 이게 음소거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잘 들리나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요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켜놓고 이걸 끄니까 이게 조금 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요걸로 같이 좀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멀리 돌아왔네요. 이게 간단하게 켜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조금 이게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리고 다시 함께 이걸 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 방학 전까지 배웠던 게 그 일제 강점기에 그런 민족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그 3.1 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까지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60만세 운동 이후에 있었던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하려다가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수업 일정상 조금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됐었고요. 혹시 이게 수업 듣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 네, 근데 여기 말씀하세요. 온라인 네,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서 그런데 그게 아닌가요? 온라인 시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하고 여기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다 했었나요? 근후회나 이런 거?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잠깐 얘기하고 여기에서 포함되는 걸로 이게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잠깐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럼 빠르게 이거 다 했다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될 단체가 바로 이 신가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게 민족운동 계열에서 사회주의 계열, 즉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과 그 김구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이 함께 진행됐었던 그런 그 함께 연합해서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그 신간회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이분들 때문에 이 학생 운동 이후에 이런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됐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학생의 날로 이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이 근우회가 신간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신간회에서 그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성운동, 소년운동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근우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신간회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 어, 제가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들 그 잠깐 다른 그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좀 이게 그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이게 주변 소리가 들려서 자꾸 이렇게 조금 잠시 이렇게 좀 넘어갔다 온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같이 좀 계속 더 해보게 되면 그 이 근우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회주의 계열과 여성 단체들이 또 이게 27년에 신간의 창립을 계기로 이렇게 합쳐진 단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이 일제 강점기는 민족 차별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민족 차별은 당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차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당시가 자본주의가 시작된 시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층 차별도 이게 중층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주로 여성 소년 운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차별도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이니까 이게
성인이냐 이게 그러니까 비성인이냐 참 이게 이 워딩이 제가 이게 만든 용어라서 이게 좀 그런데 똑같은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 형편 때문에 청소년이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일예로 그냥 농업 현장에서 예를 들어 뭐 쌀가마니를 옮긴다거나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할 때 청소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도 차별이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민족 차별 독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요 각각의 이런 세부적인 다른 차별에 대해서는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 여성 차별에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이 근우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근우회가 이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하는 신간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성인과 비성인을 썼던 이유는 이 교과서 내용에서 이 소년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게 신간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간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천도교와 관련이 있다. 천도교 소년회와 관련이 있고 방종환 선생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 그 휴일로 쉬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라라는 이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도 만드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층 차별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형평운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다 짧게는 했었습니다만 그 전후로 그래서 잠깐 얘기하게 되면 이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는 좀 굉장히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부개혁으로 신분이 그러니까 법제상으로는 폐지됐지만 편견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차별 대우 때문에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1923년 진주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여러 언론과 사회주의 계열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백정의 인권이 향상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일 민족운동과 이 소작쟁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대되고 발전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신년석 나해석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냐면 이런 표현 자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때 당시가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 실존하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학교 보내고 여자는 안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이 나해석이라는 분이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형평은 여러분들 좀 잘 이 단어 뜻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기억하기 굉장히 쉽죠. 저울처럼 평평하다. 그러니까 치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자료들이 조금 이게 천천히 끊기면서 넘어가는데 이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농민운동, 여성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나오는데 자 보게 되면 자 농민운동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농민운동의 핵심 제가 이거는 다른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뭐죠? 여기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게 바로 그쵸, 여러분들 바로 소장료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빡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장료 인하를 요청했다. 이걸 요구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대표적으로 요구는 되었지만 이것들이 잘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하된 만큼 그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이 더 불안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네, 백정이라는 호칭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잠깐 좀 호칭과 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되게 되고요. 그래서 간결한 구호나 이런 것들은 네,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걸 다 설명하면 좋은데 네, 최소한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성운동이다, 근후에 그리고 진주 노동자 대회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게 소장류 폐지 그거 뭐야 그리고 공평 조선 형평사니까 예, 공평 이런 거 다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매칭시켜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장기가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동아일보가 예, 그 일제에게 탄압받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네, 금메달 따셨는데도 이게 표정이 밝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목 부위에 그것을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네, 이게 엄청나니 힘듦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민족 문화의 핵심은 여러분들, 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민족 문화가 형성되었다, 뭐 민족 문화를 만들어간다, 예, 다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어와 예,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로 따지면 국어와 한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 일단 두 축을 세워주시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모이. 예.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게 말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말을 먹인다 뭐 이건데 말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말을 모아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전으로 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모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콜렉션.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자는 네, 그래서 일본어를 보급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동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공부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 식민지 통치에서 그 방식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영국처럼 간접지배, 그 영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안에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프랑스나 또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지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조금 더 이게 심화된 과정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그냥 참고해 주시고 이 동화라고 하는 거는 예, 영국 방식은 아니다. 이 정도만 간단한 교양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 일본어를 국어라고 했다. 총독부는 나쁜 분들. 네. 어쨌든 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조선어로 불렀다. 그래서 자, 중일 전쟁. 자, 여러분들 절대 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시험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꼭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연도가 거의 없는데 일제강점기에서는 좀 있어요. 아시겠죠? 일제강점기 시작하는 1910년, 끝나는 45년, 3.1운동 했던 19년, 그리고 예, 31년이랑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주사변 일어났던 31년이랑 요거 37년까지 해서 한 5개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5개 연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1910년, 1919년, 그리고 1931년, 1937년, 그리고 1945년 8.15 해방. 요 5개는 네, 머릿속에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거는 이 등교 기간 오시면은 제가 또 판서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21년부터 생겼다. 자, 19년 왜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1919년에 3.1운동 하고 나서 민족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민족운동의 핵심, 이 언어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1921년에 이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각야날이라고 해서 지금의 한글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31년에 발전됐다.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맞춤법 통일안이 나온 게 1933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이 너무 이렇게 좀 이게 정책 다른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논란이 생겼을 때 그 원래 뜻이 뭐지라고 찾아가 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이 안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선조님께 감사해야 될 또 갑작스러운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영됐다. 한글 체계는 교과서 등등등 여러 가지 됐고 우리말 큰 서장을 시도했으나 탄압으로 중단됐다가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1945년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48년인가 9년에 이게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게 그분들께 뭔가 이렇게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뭔가 감사함을 표할 수도 없지만 이런 학습의 기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심이나 뭐 한글날이 왔을 때 한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을 기억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역할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42년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이 조선어 사전, 그러니까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는 것 자체가 엎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요 간송이라고 하는 분이 요거 여러분들 요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여기 가격이 안 나오는데 5,000원 주고 사셨어요. 아시겠죠? 이거 일본으로 갖다 팔려고 하셨던 분이 3,000원 불렀는데 5,000원 주고 사셨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5,000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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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집이 2,000원 3,000원 할 때예요. 아시겠죠? 좋은 집이 2,000원 3,000원 할 때인데 5,000원 주고 사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갑자기 가격이 헷갈려가지고 약간 좀 버퍼링이 걸렸는데 좋은 집이 한 2, 3,000원 할 때 한 5,000원 주고 사셨어요. 아시겠죠?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돈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쓸 돈은 없네요. 이렇게 쓰고 싶어도 저는 안타깝고요. 어쨌든 무튼 그렇지만 포장하시다가 이게 또 멋있어요. 아시겠죠? 광복 이후에 공개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나라한테 이게 그러니까 공개하고 본인이 소유하되 잘 관리하고 이렇게 계속 이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글 학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또 이게 멋있는 게 뭐냐면 이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문화재를 안 사요. 이제 국가가 생겼으니까 이제 국가가 알아서 관리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갖다 팔지 않을 테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사질 않고 이 이전에만 열심히 활동했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핵심은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는데 제공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국사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원래는 지금 밑줄 친 세 가지가 뭐냐면 식민사학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러분들. 차율성론, 정체성론, 뭐
뭐 당파성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막말로 여러분들 타율적이고 정체돼 있고 당파적인 성향이 더 강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본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게 소름 돋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은 지금도 어느 지역 출신의 어느 계열의 정치인이나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아베 같은 사람들. 제가 굳이 그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도 어느 집안의 어느 지역의 누구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네들이 그런데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려고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그리고 얘네가 그래서 반면에 이 평가 절하 당했으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민족 사학을 통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자. 아시겠죠? 역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자. 여기서의 역사는 한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이 이런 관점인 거고, 그리고 이 유물사관 내지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불리는 요거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하나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발전 단계가 있는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 발전 단계를 우리도 겪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닦인 거를 제대로 평가하자가 어떻게 보면 이 민족주의 사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서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을 걸어왔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앞으로 이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니까 공산주의로 넘어갈 그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 다음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증주의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진단학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자, 여러분들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봤을 때 누가 가장 거론날까요,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거론나는 순서. 1, 2번은 동급이에요. 아시겠죠?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없어져야 될 관점인 거고 그나마 덜 혼날 수 있는 관점이 이 진단학회예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 40년대 일본이 점차 힘들어질수록 이런 탄압이 극심해지게 되는데 그 탄압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한국사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방식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실증적 연구를 하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그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박은식 선생님 나왔다. 민족주의사. 신채호 선생님 나왔다. 민족주의사. 그리고 각각의 이 저술들 매칭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갑자기 조선상고사 나왔는데 이거 박은식 선생님이 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백나문의 사회경제사. 저자와 이 책의 이름 매칭시켜야 되고요. 각각의 관점들 잘 정리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선학 운동 뭐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도 대학에 가면 미국학, 일본학, 중국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명료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 나라의 역사,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때 당시에 일본이 그런 이해를 자꾸 방해하다 보니까 생겨나게 된 관점이다. 그래서 요거가 핵심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역사학자분들의 관점을 좀 잠깐 좀 잘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신채호 선생님의 그 위인전 같은 건 한번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은 유학자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민족주의자를 거쳐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까지 이렇게 본인의 사상이 계속 변화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강한식 선생님은 네. 네, 주체적인 역사 소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들 민족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네. 역사 소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적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두 분만 더 조금 이게 저희가 버퍼링이 좀 많이 걸리는 바람에 원래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예, 좀 그것만 좀 같이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더 안 써지네요. 예.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리고 네. 난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네. 관점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전에 밑줄 치긴 했습니다만 한국사가 보편적인 아이고 점심시간입니다. 급식 전 체온을 측정하고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을 하세요. 식사 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조용하게 식사 후 바로 마스크를 네, 착용하세요.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문에 출입문을 네, 놓으세요.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요. 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메시지 남겨주시고 나가주세요.